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랜저가 리콜하고 무상수리 18건을 기록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다음에 나오는 신차들도 이러는 순간 이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거라고 했죠. 설마 했는데 EV9도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2월 중순에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2개월 정도 됐는데 리콜과 무상수리 관련 문제가 벌써 5건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동력 상실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란 건데 이번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8월 초에 리콜 소식이 한번 있었죠. 2달도 안 돼서 제작된 모든 물량을 리콜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랬었냐면 뒷바퀴를 구동하는 모터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생겼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통신 불량이 발생하면 전원 공급이 차단되고 주행 중 차가 멈출 수 있는 결함이었는데 이게 바로 동력 상실 문제죠. 이 당시 동력 상실 결함 의심 신고 건수가 EV6는 26건, GV60은 6건, GV70은 1건, 아이오닉5는 1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EV9도 주행 중 동력 상실 문제가 있다는 뉴스 제보가 있었고 비슷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발생하면서 리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국토부도 중대 결함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직접 밝혔거든요. 언론 보도 이후로 2주 만에 리콜을 발표한 거라서 그만큼 위험한 중대 사안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리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진행한다고 했었죠. 차주가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거나 무선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이 당시 이미 판매됐던 EV9 2500대 정도에 판매되기 전에 만들어진 5800대까지 총 8300대가 리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잡힌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조사 중에 있고 EV9 동력 상실을 제보했던 차주는 신차로 무상 교환을 해줬다는 사실도 뉴스를 통해 보도됐죠. 현대기아차가 신차로 바꿔주는 게 진짜 이례적인데 그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회사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대기아차가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동력 상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대기아차가 뭐라고 했나요? 30분 동안 속도는 줄어들어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경고등이나 경고음이 울리면서 운전자한테 상태를 알려주고 이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설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EV9 동력 상실 당시 배터리 잔량이 76%인 게 확인됐고 운전자도 배터리가 완전 소진될 때까지 시동이 켜지지도 꺼지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에 미국에서도 해당 결함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잘 되어야 하는 차종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조사도 더욱 적극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력 상실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무상수리 조치를 하게 되는 건데 동력 상실 리콜 발표를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무상수리 발표가 나온 거죠. 무상수리 대상을 보면 5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생산된 EV9 2813대라고 합니다. 사실상 출시 이후 현재까지 판매된 모든 물량이 해당되는 거죠. 무상수리를 하는 이유를 보니까 문제가 4가지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선 무드램프 제어 장치에 점등 신호 처리 오류 문제가 하나 있고 충전 중에 외부 전원이 불안정한 경우 충전 제어 장치 제어 오류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변속기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전자식 변속 제어 장치가 들어가잖아요. 간헐적으로 피단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고 차를 정비할 때 진단 데이터 중 일부가 누락되는 문제도 있어서 차량 제어 장치 쪽도 무상 수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EV9이 SUV라서 부각이 덜 되는 거지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 아닌가요? K9보다도 비싼 차고 이제는 이런 차들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결함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EV9을 기점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신뢰마저 완전히 깨졌다고 봅니다. 그랜저가 리콜과 무상수리 18건으로 여론이 아주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뭔가요? 아 설마 이거 국내에만 파는 차라고 이러는 건가? 설마 미국에 파는 차도 이렇게 만들겠어? 이런 거였죠. 왜냐면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판매량이 많은 거대 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EV9까지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EV9은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모델이라 볼 수 있거든요. 대형 SUV고 전기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의 기술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차고 전기차 시대에 우리는 이 정도로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과시할 수도 있어야 하는 차입니다. K9보다 비싸게 나온 플래그십 모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도 중요한 차까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실수가 아닌 실력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회사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차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직 문제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까지 문제가 된다. 이것도 일종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예컨대 조사가 필요한 것들도 분명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해야 문제가 뭐고 원인은 뭐고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잘못했고 원래부터 결함이 많은 회사라 그런 거라는 인식이 당연시 되는 거죠. 이제는 이런 말도 못합니다. 왜 그랜저가 리콜이 많고 무상수리 건수도 유독 많은 이유가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차량 문제에 귀 기울이고 고객들이 불만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지금 신차를 굉장히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이 변화해가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 전에 잡아야 할 문제들을 판매 후에 개선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면 연구개발팀은 왜 있는 것이며 도로에서 위장막은 왜 씌우고 다니냐 이겁니다.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건 말 그대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잡아내고 고객들은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도로 테스트는 하나마나한 게 되는 거고 이럴 거면 아예 테스트를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베타 테스터도 아니고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한 사람들이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물론 모든 공산품이 불량률 제로를 실현할 수는 없고요. 다른 브랜드들도 결함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BM 같은 차들도 리콜이나 무상수리 통지가 꽤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출시 초기부터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 시장 역사에서 출시된 지 반년도 안 된 차가 리콜이나 무상수리를 18건이나 기록하는 차가 있었나요? 출시 2개월 만에 문제가 5건이나 발견된 차가 있었냐고요.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테스트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차주들이 오랫동안 타야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 테스트로는 발견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데이터, 이런 문제들을 리콜하고 무상수리 해줬을 때나 고객들한테 관심을 가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출시 초기부터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걸 고객들한테 관심을 기울인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충분히 테스트해서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게 공산품을 만드는 기업이 가져야 할 의무라고 보고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그렇고요. 세 번째는 EV9부터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싹 잡혔으면 했는데 결국 그랜저랑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랜저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했으면 했습니다. 아무리 내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라 해도 어쨌든 판매량이 1위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만 발생해도 그만큼 그 문제를 겪는 고객들이 많다는 소리인데 출시 초기부터 18건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단 말이죠. 이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신차 출시를 조금 미루더라도 도로 테스트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고 봤단 말이죠. 뭐 그래봤자 한 달에서 2달 정도일 텐데 그 정도 늦는다고 회사가 도태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EV9도 테스트가 부족했던 겁니다. 테스트 시간을 늘리던가 정 시간이 부족하다면 테스트 인력이라도 늘려서 같은 기간을 테스트 하더라도 더욱 많은 경우의 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었겠어요? 어떻게 100% 손해를 안 보고 물건을 만들겠어요? 그랜저를 통해서 이런 이슈가 터졌으면 적어도 다음 차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EV9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그랜저 때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차주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야, 어차피 차주들은 크게 신경도 안 쓰는데 왜 제3자들이 난리냐? 나도 딱히 문제없이 잘 타고 다니는데 왜 너네들이 안 다니지? 이런 거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본인한테 문제가 안 생기면 그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건가요? 본인한테 문제가 없는 걸 현대기아차는 리콜하고 무상수리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대기업이 바본가요? 이런 인식이 회사의 발전을 아주 크게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문제와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본인한테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말을,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는 또 다른 다수의 소비자들을 미개인 취급하냐 이겁니다. 물론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문제가 아닌 걸 문제화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취재가 충분히 이뤄졌고 정부 차원에서도 회사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걸 비판하는 건 소비자가 마땅히 행사해야 하는 권리라고 봅니다. EV9이 지금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리콜이랑 무상수리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미국 출시 전에 모든 문제를 털고 가자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건 알겠는데 다음 신차부터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3번이나 반복된다? 그럼 진짜 선판매 후 조치를 너무 당연하게 뻔뻔하게 여기는 회사가 된다는 거라서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뒤로 이어지는 소비자들의 판단이 운명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